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선관위와 한덕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로서 나설 수 없는 자격이 박탈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대로 갔었으면 아마 오늘 밤에 이런 이 난리도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마 국힘당의 대환장 파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을 뻔한 한덕수를 선관위가 살려줬죠. 야, 참 선관위 지금 민주당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짓을 하더니 한덕수에 대해서는 또 무한 애정을 베푸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덕수를 살려준 선관위 사실상 망신당한 게 됐습니다. 정말 있는 힘껏 한덕수를 밀어줬는데 망신만 당하고 오히려 위기에 몰리게 됐네요. 왜 그래? 선관위쯤 되면 좀 선거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좀 서봐. 윤석열이가 선관위에 계엄군 좀 보냈다고 잔뜩 쫄아가지고 윤석열 쪽, 국힘당 쪽 이렇게 슬슬 기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시민들도 방법이 없어요. 선관위 같이 니들처럼 법원처럼 두들겨 패는 놈들한테는 굽실거리고 눈치 보고 꼼짝 못하고, 우리처럼 법과 질서를 지키고 존중해주는 민주시민들은 짓밟으려고 그러고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극우 세력들이 하는 것처럼 가서 조 패고 우리도 때려 부시는 수밖에 없어요. 선관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경고를 합니다. 이 다음번부터는 선관위 가서 두들겨 패자는 얘기부터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선관위 오늘 하는 행동만 보면은 정말 몰매 맞아 죽어도 싼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자 뭐해? 보람도 없게 한덕수는 결국 나가리 됐잖아. 니들이 안 살려줬어도 한덕수는 나가리야. 아이고. 아니 그러게 진짜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요? 본론부터 들어가죠. 자, 오늘 오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한덕수가 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법의 이 당적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한덕수는 후보 자격이 없다. 후보 자격이 없어서 한덕수는 출마조차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김경호 변호사, 우리 박정훈 대령을 보호하고 지금 대리하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딱 떨어져요. 그랬구나! 라고 말이죠.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기간 중에는 당적 변경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신규 입당이라든지 탈당은 엄격하게 금지가 된다는 거야. 근데 한덕수가 후보 등록 기간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한덕수는 이 선거법상의 당적 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거란 거야. 따라서 등록 자격이 없다. 한덕수에는 후보 출마 자격 자체가 없다. 라고 밝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선거법상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후보자 등록 기간, 그러니까 그 선거를 치르게 되려면 후보 등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 등록은 선거일로부터 24일 전에,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로부터 20일 전에 등록 기간이 있는데 각각 이틀입니다.
그 이틀 기간 동안에는 당적을 변경할 수가 없다. 이탈하는 것도 안 되고 변경하는 것도 안 되고 입당하는 것도 안 되고 당적을 변경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야. 후보 등록 기간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선거법에 이렇게 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우리나라 이 선거제도, 특히 총선과 관련해서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한나라당, 신한국당 뭐 그랬죠. 신한국당에서 공천에 탈락하니까 그날 탈당해가지고 어디로 간다? 친박연대로 가. 친박연대에 가가지고 공천받아서 떡하니 출마하는 사례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철새들이라고 하죠. 정치 철새들. 정치 철새들이 자꾸 당적을 옮겨 다니면서 공천 못 받으면 다른 당 가가지고 출마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후보 등록 기간 중에는 당적 변경을 못하게 만들어 둔 겁니다. 동시에 경선에 한번 출마했으면, 그래서 낙선했으면, 경선 출마했는데 낙선했으면 내가 출마도 못하는 거야. 한번 경선에서 낙선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공천을 못 받았는데, 그럼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지 뭐. 요렇게 못한다는 게, 그게 당적 변경 금지 조항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정치 철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생긴 조항이에요. 바로 이 조항에 이번에 한덕수가 딱 걸렸다는 겁니다. 한덕수가 후보 등록 기간 10일과 11일 그 사이에 당적을 바꿨다. 따라서 한덕수는 자격이 없다. 당적을 바꿨다는 것은 무소속에서 국힘당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덕수는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 49조 1항, 52조 1항, 제4호 등등을 위반하여 선거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김경호 변호사가 주장을 한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 49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9조 1항부터 볼게요.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절 24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전 20일부터 이틀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된다. 후보 등록은 대통령 선거는 24일 전에 이틀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라는 거죠. 제6항.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 등록 기간 중에는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 당의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가 없다. 후보 등록 기간 중에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새로 당적을 얻는 것은 변경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한덕수는 이 조항에 딱 걸린 거였어. 이 조항대로 하자면 한덕수한테는 후보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진짜로 없어? 자,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이번의 경우는 10일과 11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제까지 한덕수는 입당을 안 했었어. 그러니까 10일 날 입당을 했다는 거죠. 만약 한덕수가 10일 0시 이후에 입당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막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어제 나온 기사인데,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한덕수가 입당을 한 시점은 10일 새벽인 거야. 어제가 아니라 10일 새벽이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입당한 거예요. 어제까지 입당을 했어야 자격이 있는데 오늘 입당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자, 그러면 후보 자격이 없는 게 맞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막 뒤져봤어요. 한덕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와 관련해서
보면은 한덕수는 어제까지는 분명히 국힘당에 입당을 안 했더라고. 심지어 김문수가 어제 저녁에 나온 방송에서도 한덕수는 당시까지 무소속이었답니다. 그러니까 9일 날에는 적어도 9일 날 24시까지는 한덕수가 국힘당 입당 안 했던 거고 12시를 넘겨서 10일 0시 이후에 입당을 한 게 맞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국힘당에서 실제로 인정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요거는 어저께 국힘당에서 김문수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라고 발표하던 그 장면인데요. 그 장면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 의미 있는 부분이 뭔지 일단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지금 아직 의결이 안 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 후보 선출 절차 심의 작성 요구의 건을 의결을 해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대위를 열어서 선관위에 상당한 사유 발생 및 새로운 후보 선출 절차를 심의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는 건을 의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결이 필요합니다. 의결은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한다는 것이 선관위 의결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출 절차 심의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 쭉 단일화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던 한덕수 후보가 아마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단일화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던 한덕수 후보가 아마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한덕수 후보가 입당원서 제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입당 절차도 오늘 네, 뭐 입당은 뭐 서류 한 장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첫 번째로 지금 아직 의결이 안 된 비상대책위원회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모두 이 발표할 한덕수는 국힘당에 입당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때 상황이 바로 새벽 0시 45분이었습니다. 10일 0시 45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빨라야 10일 새벽 1시 이후에 입당을 한 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후보 등록 기간 중에 입당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법률상 한덕수한테는 후보 등록 자격이 없어야 됩니다. 자, 관련된 법정을 하나 보실게요. 공직선거법 제52조입니다.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는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49조 6항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여기서 말하는 제49조 6항이란 후보 등록 기간 중에 당적을 이탈한 경우, 바로 그거죠.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이거 딱 떨어져. 자, 상황이 이러한데 선관위는 어떤 결론을 내렸다? 아주 황당하고 석연치 않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적의 변경이나 탈당은 금지되어 있지만 입당이 금지된 건 아니래.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당적의 변경과 탈당은 금지되어 있지만 입당은 금지된 게 아니래. 당적이 없던 사람한테 당적이 생기는 거, 이것도 변경 아닌가요? 그 변경 맞죠? 그런데 그 변경에는 입당이 포함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네. 야, 이거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한덕수의 이 후보 자격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선관위가 매우 해괴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입당 시점이 분명히 위반인데 분명히 법을 위반해서 자격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맞는데
선관위가 사실상 눈치를 본 게 아닌가 싶어요. 국힘당의 눈치를 본 겁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민주당에서 났었어도 이런 눈치를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희한한 결론 아닌가요? 야, 참 정말 놀라운 게 어떻게 법원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민주당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최대한 손발을 묶으려고 하면서 국힘당 쪽이나 적폐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꾸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선관위가 이래도 되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사실 오늘 오전에 한덕수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후보 자격이 박탈될 것 같다 이런 SNS가 좀 돌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농담 삼아서 입당은 변경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을까요? 라는 글을 올리셨거든요. 국힘당의 그 입장에서 변명을 해보자면 그런 식으로 억지를 쓰지 않을까요? 라고 누군가가 올리셨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야, 정말 국힘당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농담이 사실이 돼버린 겁니다. 아이 참네. 아니 그러니까 변경도 하지 말라, 탈당도 하지 말라는 건 뭘 말합니까? 당적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는 거 아니야. 후보 등록 기간 중에는 적어도. 그런데 이거를 입당은 제외. 와, 씨. 이게 말이나 되나 싶어요. 정말 이렇게 우겨도 되나? 아, 놀랍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으면 그거 이재명 네 잘못이야. 그러니까 너 유죄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해석을 이렇게 무한정 넓혔잖아요. 변경과 탈당 금지 이게 만약에 대법원의 판단대로 이걸 그대로 갖다 붙이면 변경 탈당 금지 여기에 입당이 포함되냐 안 되냐 일반인들 보통 사람이 받는 인상으로는 입당 금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지 않나요? 그러면은 입당 금지 포함이고 그러면 한덕수는 위법 맞네. 왜 어떤 거는 이재명에 대한 거는 일반 사람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잡으면서 또 이런 거는 선관위 지 마음대로 잡고 그래. 기준이 어떨 때는 일반인의 기준, 어떨 때는 선관위 지 마음대로 뭐 그런 거야? 뭔데 이거? 참네. 윤석열이 그 선관위 뭐 가가지고 뭐 때리고 뭐 잡아 가두고 그랬다, 잡아 가두려고 그랬다, 뭐 작두로 손 자르려고 그랬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선관위가 이 내란 세력들한테 겁을 잔뜩 집어먹고서는 내란 세력들의 사실상 그 하수인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 참. 제가 이럴 때 참 욕이 나오는데 아까 달콩님 말씀하신 것처럼 쌍욕이 나오는데 욕을 안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럴 때 참 욕 쓰는 거 아닌가요? 이 개새끼 소새끼들아 이럴 때 하는 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도 다 뜯어 고쳐야 되겠죠.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어 이 자식들 이거. 아니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공무원 관료 조직 전체가 썩어 문드러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 얘들은 지들이 기득권이랍시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힘당을 무한 지원, 무한 헌신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들을 다 뿌리 뽑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사는 민주공화국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겁니다. 기득권층들이 사는 기득권들만의 계급 독재가 있을 뿐이죠. 아우 씨. 이거는 민주공화국, 국민들의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기득권 공화국이지. 이게 뭐 아이고 진짜. 아 참.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선거법 곳곳에서 입당도 특히 무소속 후보자가 당적을 갖지 말라는 선거기간 중에 당적을 갖지 말라는 조항이 꽤 여러 군데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하나 보실까요? 제가 지금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이건 아마 한덕수가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자, 이 내용 보실게요.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당내 경선의 실시라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경선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경선할 수 있지. 지금도 우리 경선하고 있잖아.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2항을 보시겠습니다.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로서 당의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의 선거에 같은 선거구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자, 경선 후보자로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그러니까 경선 후보자여야지 후보자로도 등록할 수 있고 동시에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이 되어야지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뭡니까? 정당의 후보자로 선거에 나가려면 적어도 경선을 하는 경우에는 경선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어야지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거야. 정당의 후보가 되려면. 그래서 정당에서 경선을 한 경우에는 경선 후보자였어야지 나중에 당선자가 아니라 차점자, 당선자가 갑자기 사라진 경우에는 차점자가 당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경우여야지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플레이오프를 하려고 해도 적어도 당적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중간에 당적을 변경하면 돼, 안 돼? 당적을 변경하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56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소속 후보자가 당적을 갖는 경우, 입당을 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어요, 또. 예. 무소속 후보자가 당적을 갖게 되면 등록 취소야. 자, 보세요. 어느 뭐를 보나 입당도 아무렇게나 막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정치 철새를 막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죠? 정치 철새. 자, 이런 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입당은 가능하다 그러면 하루 먼저 탈당해가지고 그 다음날 입당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내일이 후보 등록일이다. 그러면은 근데 어제까지는 이 사람이 무슨 A당 소속이었는데 내가 거기서 공천을 못 받았어. A씨 열받는다. 그러면은 탈당해가지고 어제 탈당해서 오늘 B당 와가지고 공천 받아도 되는 거네. 원래 이 조항을 만든 거는 이렇게 정치철새, 선거철마다 왔다 갔다 하는 정치철새를 막기 위함인데 이렇게 되면 정치철새를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변경과 탈당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입당도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법을 만들 때 어떤 취지로 만들었느냐. 취지를 밝혀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정치철새를 막기 위한 것이 이 법의 취지라면은 탈당이나 당적 변경뿐만 아니라 입당도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잖아. 진짜 아우 씨. 그러니까 지금 뭐 선관이고 나발이고 다 지들 멋대로야. 아니 지들 멋대로가 아니라 다 국힘당을 위해서야 그냥. 우리 민주당, 우리 민주 시민들은요. 지금 10대 1, 100대 1과 싸우는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축구에서 심판이 이상하게 하면은 심판까지 포함해서 12대 11로 싸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심판이 저쪽 플레이어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법원도 선관위도 그다음에 정부 기구도 전부 다 국힘당 편이야. 우리는 지금 국힘당뿐만이 아니라 군, 경찰,
검찰, 선관위, 법원 얘네들하고 다 싸우는 거야.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6대1로 싸우는 게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야. 참, 정말 열받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선거가 좀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안심할 수가 없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 여전히 우리가 긴장을 바짝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 상태 우리가 국힘당 하나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군, 경찰, 검찰, 선관위, 기타 등등 관료 조직, 심지어 여긴 요즘 뭐도 있다? 테러 조직까지, 일본 놈들까지 몇 대 몇이야? 7대1이네? 8대1이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시민들 깨어있는 정신, 우리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고 보니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민주주의의 최후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턱 박힙니다. 그러고 보니 노무현 대통령님의 16주기죠, 올해가? 15주기인가요? 15주기 기념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한덕수 이 개새끼 마지막까지 봉하마을에 가서 인사 한번 안 하고 왔죠. 아우 개 같은 새끼. 아우 더러운 놈.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6분입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